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서울입니다. 서울시가 한옥마을 대상지 6곳을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선정된 대상지는 상업지와 주거지, 역사 문화관광지 등의 특성을 띠고 있는데요. 이번 대상지 가운데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 조성 계획과 과제 짚어봤습니다. 김진중 기자입니다. 올 초 한옥의 가치와 문화를 확산하겠다며 앞으로 10년간 10곳의 한옥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던 서울시. 지난 5일 대상지 6곳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도봉구, 강북구, 동대문구 등으로 개발 제한 구역과 주말 농장으로 운영돼 기반시설이 열악하거나 1960, 70년대 한옥 건축물이 다수 분포된 곳에 속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한옥마을 대상지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제기동 1082번지 일대. 동대문구 최대 약재 시장인 서울 양령시장 일부와 청량리시장, 깡통시장 등이 한옥마을 대상지에 포함됐습니다. 군데군데 한옥 전통 기와 형태를 띤 한약상과 재분소가 눈에 띕니다. 건너편에 자리한 청량리시장과 깡통시장 안에도 시장 점포 사이사이 창고나 작업실로 쓰이는 한옥 건물이 혼재해 있습니다. 대상지 내 935동의 건축물 가운데 한옥 건물은 약 200동. 낡고 오래된 한옥을 리모델링해 K컬처를 입힌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한옥마을로 키우겠다는 것이 동대문구의 구상입니다. 기존 한옥을 리모델링해서 주거문화, 근대 한옥 주거 문화를 좀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또 게스트하우스, 또 청년 창업 공간으로 좀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수익을 되돌려주는 구조로 계획을 잡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 추진에 대해 상인들 반응은 달갑지 않습니다. 지역 내 한옥이 다수 존재했던 10년 전 이미 사업이 좌초된 바 있다는 것. 영업을 해야 하는 상인 입장에선 한옥 규제로 발목 잡힐까 걱정이 더 크다는 겁니다. 지금 처음 들었어요. 서울시에서 한옥마을 조성한다는 소리는 특별한 거 10년 전에 나왔다가 그게 흐지부지 되고 끝났어요. 한옥마을 하면 고치는 것도 문제고 그거 아무래도 저게 많지 제재가 많잖아. 한옥마을 우리나라에서 한옥마을을 하려면 진짜 해야지. 이게 다 부산한데 상인들이 들어갈 장사하려면 집을 부숴서 세통 많이 받아야 되는데. 서울시와 동대문구는 주민과 지역 상인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강제적인 한옥마을 조성은 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옥 보존 가치에 대한 주민 설득을 통해 한옥마을 조성 필요성을 강조하겠다는 것. 한옥이라는 고유 문화를 입힌 전통시장 명소 탄생에는 주민과 지역 상인의 동의가 가장 큰 변수이자 숙제로 자리하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국내 분단 문학의 대부인 고 이호철 작가를 기리기 위해 은평구는 지난 2017년부터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을 제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일본인 작가 메도르마 슌이 본상 수상자로 선정됐는데요. 12일에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메도르마 작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본상은 일본 오키나와 출신 작가 메도르마 슌에게 돌아갔습니다. 메도르마 슌은 미군 주둔 문제 등 오키나와의 각종 사회 문제를 비판한 작가입니다. 통일로 문화상 선정위원회는 작가가 오키나와가 처한 권력 구도의 모순을 비판하고 문학적 실천을 주도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今回の受賞を機にさらにその思いを強くして今後もまた沖縄で小説を書き反戦運動をしながら生き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どうぞ韓国の地で応援してください。 물방울과 무지개 새 등의 작품을 집필한 메도르마 슌. 오키나와 미군 기지 반대 운동을 40년 넘게 벌이는 등 행동주의 작가로도 유명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른 처리 방법도 있는데 오염수 방류를 선택한 것은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今のそういった日本政府の姿勢というものは非常にやっぱりおかしな面がありますので、
私たちができることは日本国内でそういった政府の姿勢をやっぱり糾弾していくことだと思います。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은 은평구 불광동에서 50여 년간 작품 활동을 해온 고 이호철 작가의 문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만든 상입니다. 언어와 국적에 관계없이 현재 활동 중인 생존 작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세계의 은평을 알리는 국제 문학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은 한반도의 분단과 평화 통일에 관한 의미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영역 또 모든 종류의 평화를 포괄하고 또 그 관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상은 시인이자 철학자인 진은영 작가가 받았습니다. 진 작가는 지난해 발표한 시집 나는 오래된 거리처럼 너를 사랑하고를 통해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철학적이고 정치적인 언어로 풀어냈다는 평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무차별적인 강력범죄가 반복되면서 요즘 혼자 길을 걷는 것조차 불안하다는 분들 많습니다. 일상 속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떤 대책이 있고 또 시민들의 체감도는 얼마나 되는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손성혜 기자입니다. 노란색 조끼를 입은 두 여성이 서 있습니다. 안심기가 스카우트 대원입니다. 안심기가 스카우트는 평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 집까지 동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취약 지역을 우선적으로 한 3번 정도 순찰을 한 다음에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옮겨서 그쪽에서 따로 기가 동행 같이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심기가 스카우트 대원들과 함께 연신내역 일대를 돌아봤습니다. 남자분이 큰 대자로 대로에 누워 계신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깨워가지고 그래서 그 남성분을 요 다음 역이 구산역이잖아요. 그쪽까지 데려다 드렸어요. 걸어서요? 신청자가 없을 때는 인적이 드문 골목을 돌며 혼자 가는 여성에게 먼저 동행을 권합니다. 2인 1조로 다녀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요즘 세상 너무 흉흉하고 밤늦게 구석구석 어둡고 골목진 곳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되게 안전하게 집 갈 수 있을 것 같고 범죄 위험도 사실은 좀 위험도가 낮아지잖아요. 같이 동행하면 혼자 가는 것보다. 안심기가 스카우트는 2013년에 도입돼 현재는 서울 전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2만 3천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거는 봤는데 그거를 어떻게 신청해서 하는 건지는 몰랐어요. 그냥 순찰하시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최근에 도입된 안심마을 보안관 사업과 중복돼 아쉽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이런 정책이 많을수록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에 대한 효과성 검증 과정 없이 개수만 늘릴 경우 속빈 강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안심마을보안관이라는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해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편성을 해서 비슷하게 이제 동네를 순찰하거나 아니면 동행 서비스도 하고 해서 좀 중복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다가 올해는 자율방범대라고 해서 봉사대가 시작이 되는데요. 시민 입장에서야 누가 도와줘도 상관이 없지만 가장 효과 있는 정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는 편의점과 손잡고 안심 지킴이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적게는 15개, 많게는 120여 개 편의점이 안심 지킴이 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안심 지킴이 집은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피하라고 만든 겁니다.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관이 바로 출동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둘러보니 편의점 직원이 지킴이 집이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안심 지킴이 집이잖아요. 전 처음 와서 모르겠네요. 여기 안심 지킴이 집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네. 모르세요? 모르겠네요. 주택가 빌라 입구에 안심 택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심 택배함은 택배기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무인 택배함을 통해 물품을 받을 수 있게 도입한 건데 취지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 앞에 놓고 가세요. 그래서 저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치안 인프라 확충이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되겠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다 지금 외관은 이제 그럴듯한데 속은 좀 비어 있는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 또는 뭐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이렇게 외관만 잠시 즉흥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그 내용 자체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된지에 대한 시간이 지나면서 다 흐지부지 된 거죠. 강력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등장한 각종 치안 대책. 위급 상황에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정부가 역세권 재개발 재건축의 용적률을 현행의 1.2배까지 허용하고 공공정비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업계획 인가 관련 통합심의제도를 민간정비를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정부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역세권 재개발 재건축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했습니다. 대신 법적 상한보다 늘어난 용적률의 50% 이상은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공급하고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따르도록 했습니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할 수 있는 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해 주택 공급이 늘어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주민들이 손쉽게 지자체의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도 도입했습니다. 토지 소유자 3분의 1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지자체의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개발 밀도나 공공시설 설치 등 정비 기본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또 공공정비 사업에만 선택적으로 가능했던 통합심의 제도를 민간 정비를 포함한 모든 정비 사업에 의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계획 인가 시 필요한 건축과 경관, 교통과 교육 환경 등 심의를 통합하게 되면 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사업 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시키게 되면 건축 비용의 감소를 가져오고 이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탁사나 LH 등 전문 개발 기관에 정비구역 지정 제한권을 부여하고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해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기로 했습니다. 신탁사와 공공기관이 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전 세계의 어린이 영화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그동안 구로구에서 진행되던 축제를 올해부터는 은평구에서 만날 수 있게 됐는데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돼 있습니다. 개막식 현장에 김신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은 6살 클레오. 사랑하는 보모가 고향으로 떠나게 되자 마지막 여름 휴가를 함께 보내기로 합니다.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개막작, 프랑스 영화 아마 글로리아입니다. 제11회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막이 올랐습니다.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는 어린이를 주제로 한 전 세계 영화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국제 행사입니다.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는 전 세계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영화제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영화제로서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고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영화 130여 편이 상영됩니다. 지난해와 올해 가장 주목을 받은 국내외 작품 11편과 올해 새롭게 신설된 애니메이션 경쟁작, 어린이의 시선으로 직접 연출한 작품 등 다양합니다. 2개의 특별전도 선보입니다. 11회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는 선생님 특별전 쌤과 함께해서 다중단기한 선생님이 등장하는 4편의 영화를 선보입니다. 어린이 배우 특별전 문승아에서는 재능과 아우라를 겸비한 문승아 배우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는 2편의 장편과 2편의 단편을 준비했습니다. 어린이 영화제에서만 만날 수 있는 도담도담 극장에서는 미취학 어린이와 초등학생을 위한 영화가 상영되고 관객과의 대화,
노래를 함께 부르며 감상하는 싱어롱 등 이벤트도 마련돼 다채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린이니까 어린이 영화라서 공감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영화제 기간 은평 곳곳이 축제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16일부터 이틀 동안 한문화 공영주차장에서는 영화 주토피아 등 애니메이션이 야외에서 상영되고 은평 역사한옥 박물관에서는 그림책 더미를 만드는 행사와 음악 콘서트, 마술쇼, 플리마켓 등 부대 행사도 진행됩니다. 은평에서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또 이게 어린이 영화제라고 하지만 가족 영화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오셔서 감동을 받고 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많이 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와주세요. 앞으로 해마다 은평에서 펼쳐질 국제 어린이 영화 축제. 영화제 티켓은 홈페이지나 현장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올해 영화제는 오는 20일 서울 혁신파크에서 한복 패션쇼와 오케스트라 공연, 시상식 등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서울시가 스토킹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전담 조직을 출범하고 원스톱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담 조직인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사업단은 피해 지원관과 사례관리사, 범죄 심리 분석관 등 6명으로 구성되며 초기 상담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합니다. 또 피해자 안전 지원을 위해 보호시설과 경호 서비스는 물론 최고 200만 원의 이주비도 지원합니다. 더불어 의료비와 전문 심리 상담과 함께 변호사를 통한 법률 소송도 지원합니다. 민간 키즈카페를 2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서울페이 상품권 키즈카페 머니가 나옵니다. 서울시는 올해 총 41억 2천여만 원 규모로 키즈카페 머니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키즈카페 머니는 서울형 인증을 받은 키즈카페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구입 시 20% 할인이 적용됩니다. 상품권은 15일 오전 10시부터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데요. 서울페이 플러스 등 5개 결제 앱에서 1인당 월 10만 원까지 살 수 있습니다. 키즈카페 머니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키즈카페는 은평구와 양천구 등 17개 자치구에 22곳이 있습니다. 위치와 주소는 스마트 서울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